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국선도 핵심 원리에 해당하는 중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이라고 하면은 조금 추상적인 어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말로는 최적화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선도 행공, 국선도 단전 행공 원리를, 단전 행공을 우리의 인생의 삶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일같이 수련을 하고 또 이렇게 그 기혈 유통을 하고 기혈순환 유통법을 하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다 골고루 온 전신을 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원리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확대 해석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소통 전문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국선도 수련을 하는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좀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풀이를 했을 때는 조금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국선도도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그 수련에서 느껴지는 또 수련에서 원리대로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좀 확대 해석하는, 그래서 풀어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진행되어지면 훨씬 더 국선도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수련에 참여하는 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그만둔 다음에 다시 나오신 분께서 5년 전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대로 다니고 계시는 것을 보고 너무 반갑다고 아침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해장국 한 그릇씩을 먹었습니다. 그 해장국 한 그릇씩 하면서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대포 한 잔씩을 곁들이는데 좀 한 반병 정도가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병 정도는 그냥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아까워서 제가 먹고 싶어서 들고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들고 오다가 경비 아저씨를 드리면 참 고마워하거든요. 그 양반은 조금 출출할 때 한 잔 드시면 참 달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버려지는 어떤 그런 막걸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져와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낭비도 안 하고 낭비도 없고 어떤 최적화란 얘기죠. 보면 그 시간 그 환경에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체도 이런 국선도 단전 행공을 하는데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를 좀 대접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좀 불안감이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좀 거부를 하는 그런 조금 못마땅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흔쾌히 괜찮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좀 저항감이 좀 많이 저항력이 좀 높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기꺼이 이렇게 수용하고 좋다 하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높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또 구분해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국선도 정기신 원리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흐름을 이렇게 국선도 이런 저항력과 면역력의 원리로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물론 이미 국선도 수련을 하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형태, 삶의 양태와 이렇게 접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표는 자주 보여드린 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5장 6부 폐비간신 심 있죠. 5장이죠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폐비간신의 대소에 의해서 체질이 결정된다 하는 것은 이제마 사상원리에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폐가 크고 간이 적은 사람은 태양인이고요. 또 반대로 간이 크고 폐가 적은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은 사람을 소양인이라고 하고, 반대로 또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은 이를 소음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반을 뚝 갈라서 이 폐와 비장이 큰, 즉 태양인과 소양인은 저항력이 강한 체질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폐와 비위장, 폐대장과 비위장은 외부의 공기를 유입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의 음식물을 또 섭취를 하기 때문에 외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외부의 어떤 사물을, 외부의 어떤 그런 정보들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항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폐와 비장이 강한 체질들은. 그 다음에 반대로, 즉 폐와 비장이 약한 체질들은 면역력이 강한 체질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폐가 적고 간이 큰 체질들은 태음인, 그 다음에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은 체질들은 소양인이라고 하는데, 이 간과 신장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어떤 음식물이나 영양소들을 합성을 하고 또 걸러서 또 배출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들어온 것들, 청탁을 가리지 않고 들어온 것들을 제독을 해서 이렇게 불순물들을 내보내는 어떤 면역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체질들이기 때문에, 즉 면역력이 왕성한 체질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식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거부감이 드는 분들은 이 저항력이 좀 강한 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래 기꺼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항감이 없으면서 그냥 수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좀 강한 체질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예로 이제 든 예고요. 그래서 이제 저항력과 면역력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기 정화기를 한다, 공기 정화기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정화를 한다 했을 때는 이 밑에 면역력이 강한 체질, 즉 태음인과 소민들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저항력이 강한 것들은 환기를 시키는 작용을 얘기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태양인과 소양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반된다는 얘기죠. 이 저항력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이 체질들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강한 체질들은 이 저항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체질로도 분명히 그거는 이제 5장 6부의 대소에 의해서도 분명히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기신통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이 뇌에서, 머리에서 이 사고하는,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이 마음속에 들어간 그 정보가 그대로 폐, 비, 간, 신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신기혈정, 우리의 의식과 어떤 감정과 어떤 그 피와 호르몬까지도 이렇게 조절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신 통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 뇌에서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게 하려면은 우선은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개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마음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긴장을 푸세요, 힘을 빼세요, 겸손하세요, 하심을 하세요 하는 얘기가 이 생각을 줄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분별심을 줄여라. 그러면 10개 정도면 한 8개, 9개를 줄였을 때 그 하나는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마음속에. 그런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오장육부, 쉽게 말하면 폐비간신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폐비간신에 깃들어져 있는 신기혈정이 그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현실 세계에 또는 신체적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신통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머리의 작용은 저항력의 영역이고요. 이 마음의 영역은 이 면역력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뇌파, 정신 세계입니다. 뇌파와 의식 수준. 여기 봤을 때 베타, 알파, 세타, 델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폐비간신하고 이제 똑같죠. 흐름이. 저기 밑에는 노란색, 까만색은 면역력이 높은 우리의 잠재 의식의 영역이고요. 여기 위에는 표면 의식에 해당되는 우리의 저항력이 높은 영역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위의 저항력을 낮춰주어야 이 면역력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면역력은 말 그대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력은 이것저것 잘 분별해서 선별해서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고, 그런데 이 위에 저항력을 줄여야만이 면역력이 드러난다 하는 이제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10개라면 10개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9개는 버려버리고 한 개만 가장 절실하게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것만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 예로 저는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럽니다만은 어떤 한 청년이 참 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총각이. 그래서 100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너는 참 내가 봤을 때 너무 착하구나. 내가 네 가득한 정성을 봐서 네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도 많고 이쁘고 잘 나가는 여자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총각이니까. 그러니까 찬실령님이 그건 너무 많다. 네가 진정 원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총각이 머리를 굴리다가 딱 한마디 한 게 잘 나가는 돈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잘 나가는 돈 여자를 내려줬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돈 여자, 자기는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한 단어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돌아서 밖으로 자꾸 나가는 여자를 이쁘지만 이렇게 내려줬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파악을 하고 그 하나만 간절하게 했을 때는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바로 이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오장육부에 깃들어져 있는 우리의 오역 칠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조절, 신기혈정이라고 이렇게 신기혈정이 다
이렇게 조절이 되어지고 그것이 표출이 되어진다. 현실 세계까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5장 6부로 구분했을 때는 심장이 5장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즉 5장의 그 임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고 이 심장은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장기라고 해서 또 심장을 장기로 표현합니다만 마음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금이다. 모든 장기에. 그래서 이 저항력을 줄여야 이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항력을 줄여야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력을 줄여서 이 잠재의식의 어떤 무의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정기신 통일인데 또 하나는 이 저항력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드러난다고 했죠. 그럴 때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표면의식이 약해지면 저항력이 약해지면 이 면역력의 영역인 잠재의식에 응어리진 어떤 부정적 관념과 감정이 그대로 표출이 돼버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통제할 수 있는 현재 표면의식이 결여됨으로써 우리 무의식에는 많은 것들이 응어리 돼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우후죽순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는 이 사회적 동물로서 도덕과 윤리에 기반한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덕과 윤리에 결여되는 어떤 반하는 그런 것들이 막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특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무 저항력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없어서 면역력이 극대화돼도 안 되고 면역력이 또 없어가지고 많아서 저항력이 또 없어도 안 되고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라고 이제 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국선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정기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저항력의 차원, 이 머리,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오장육부의 어떤 즉 다시 말하면 하단전의 어떤 자연적인 영역, 쉽게 말하면 인위적인 어떤 영역 머리에 그 다음에 단전의 자연적인 영역을 이렇게 균형을 조화롭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국선도의 국선도 단전 행공 원리에 그대로 함축되어 있거든요. 몸으로 한다는 거죠. 몸으로 실천적으로. 그래서 그걸 매일같이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적화를 시킨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에 가서 막걸리를 한 잔씩 반주로 하는데 그건 반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그냥 버려면 참 아깝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와서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경비 아저씨한테 이렇게 전해주면 그 경비 아저씨는 너무나 또 감사하게 필요한 목이 말랐을 때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백지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최적화 쉽게 말하면 그 중에 정기신 통일 그런 것들을 일러서 뭐 정기신 통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 저항력과 어떤 면역력의 원리로 또 이 체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이제 결론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위에 파란색 영역이 현재 표면의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면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머리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면 된다라고 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없애야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말하면 이제 성경에도 구절이 있습니다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구절이 있듯이 비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래야 이 잠재의식에 이렇게 뭔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잠재의식은 우리의 몸과 하나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바로 그런 그 현상 작용이 몸으로까지 일어날 수 변화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이 현실 세계까지 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 잠재의식 영역은 표면의식의 영역이 약해지면 그대로 표출되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저항력의 영역인 이 현재의식으로서 약간의 통제를 해줘야 된다. 너는 이것만 타고 나와라. 너는 이 길로 나와라.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력만으로도 너 면역력만으로도 안 된다는 그것을 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의 얘기, 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선도 단전 행공의 핵심 원리인 중의 원리가 최적화의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최적화의 원리고 이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항력을 좀 줄여야 된다. 우리가 머리의 영역인 사고하는 어떤 분별하는 그래서 통제하고 조절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줄임으로써 어떤 면역력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저항력이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면역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유형들은 또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이비 교주에 또는 어떤 사이비 수련 단체에 빠지게 되면 자기 조절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단체 그 사이비 어떤 종교의 어떤 조정에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빠져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선도는 어떤 그 저항력과 면역력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몸으로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장육부,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봤다고 자랑합니다만 우리는 앉아서 매일같이 오장육부를 들여다보고 오장육부를 소통하게 되고 오장육부를 유통하게 되고 하는 그런 수련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확대하면은 이 사람과 사람 또는 어떤 그 시간과 어떤 공간 속에서 모든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소통하듯이 바로 소통을 하면 확장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어떤 소통 전문가는 국선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영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육체적인 단계 정각도를 넘어서 통기법에는 이렇게 천지인 삼합을 시키는 천지인을 이렇게 서로 하늘과 소통한다는 그런 수련법이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어떤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련법이란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현대적인 의미로 최적화의 원리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국선도 단전 행공이 가장 으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 몸에서 유통을, 기혈 유통을 하는 것을 매일같이 밥 먹듯이 하니까 이것을 확대시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을 하는데 는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기본을 갖췄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 전문가는 국선도 단전 행공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선도 단전 행공의 중의 원리를 체질론의 어떤 저항력과 면역력의 원리로 그것을 정기신의 원리로 좀 풀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